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봉남입니다. 오늘은 업비트에 최근 상장되었던 두 개의 코인에 대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에 무디성으로 매수했다가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른 거래소에서 미리 매수해둔 것이 아니라면 순간적인 수익을 노리고 상장빔에 올라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장빔엔 매수보다 매도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장 후에 2000%, 3000% 올라갈 수도 있지만 미리 사둬야 된다는 거예요. 상장 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암호화폐가 초기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활용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것이지 아직 우리 삶에 스마트폰의 등장과 같은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잠재적인 영향력만 가지고 있는 이유는 확실하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가장 빠르게 출시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건 수수료가 너무 비싸면서 그리고 다른 건 안정성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건 빠르지만 사용하려면 장비값이 너무 비싸고 바로 이더리움, 아발란체, 솔라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몇 달간 해외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코인이 조금씩 대중들의 관심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알고랜드인데요. 특히 알고랜드는 스카이 브릿지 캐피털 창업주인 안토니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올해 9월 1억 달러 규모의 알고랜드 펀드를 출시하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최근 업비트에 상장한 코인이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알고랜드는 어떤 코인일까요? 알고랜드는 이미 시작과 동시에 시장에 매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알고랜드를 운영하는 알고랜드 재단의 창업자 실비오 마킬리가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매우 유명하기 때문이죠. 이 교수는 현 MIT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전문 분야는 암호학과 정보 보안입니다. 또한 확률적 알고리즘, 영지식 증명, VFR 등 현대 암호화폐 분야에서 기반이 많이 된 많은 프로토콜과 학술적 자료들을 공동 발명했습니다. 이렇게 미칼리 교수는 단순히 알고랜드 재단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튜링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은 암호학 분야에서 노벨상이라 불린 만큼 매우 권위 있는 상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미켈리 교수의 알고랜드 프로젝트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점은 블록체인 산업의 세 가지 딜레마입니다. 바로 보안성, 확장성, 그리고 탈중앙성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이더리움, 아발란체, 솔라나와 더불어 에이다, 바이낸스 체인 등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각자의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더리움은 확장성 문제로 인해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매우 높습니다. 아발란체는 매우 안전할 것 같았으나 최근 한두 번의 보안에 관련한 문제점 때문에 신뢰를 약간 잃었죠. 보안에 관해서는 한 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불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솔라나 또한 완벽한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 솔라나 검증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너무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를 요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만이 검증하게 되는 탈중앙화된 플랫폼이 아닌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편 알고랜드는 세 가지 딜레마를 잘 통제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라나처럼 매우 빠른 것은 아니나 산업 활용을 위한 충분한 속도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약 3000TPS를 가지고 있지만 후에 46000TPS를 가지게 됩니다. 레이어2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확정성을 키우는 방식이 아닌 만큼 보안에서도 철저합니다. 검증인이 랜덤으로 선택되어 검증을 하게 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VFR 기술은 추가적으로 보안성을 높이면서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랜드는 블록체인의 세 가지 딜레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대한으로 탄소 발자취를 줄여서 매우 친환경적인 블록체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분 증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매우 낮지만 알고랜드는 더 나아가서 환경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클라이밋 트레이드와 협업입니다. 클라이밋 트레이드는 이산화탄소 배출 투명성과 추적성 분야의 선두 기업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활용해 전 세계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성 노력에 효율성을 증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단기적인 성장으로 인해 각광받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술력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렇게 알고랜드는 탄소 중립을 넘어서 탄소 네거티브를 꿈꾸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탄소 배출을 더욱 줄이겠다는 의지겠죠.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알고랜드는 단순하게 빠르고 안전하고 탈중앙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칼리 교수 또한 점진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것도 옛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껏 설명을 들어보면 알고랜드는 토큰의 가격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성이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타 플랫폼에 비해 이코노믹스가 뛰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랜드의 매력에 매혹되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만 해도 약 500개의 프로젝트들이 참여했는데 한 달 후인 6월에는 약 70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생태계 확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이제는 토큰 가격까지 신경 쓸 이유가 충분해졌습니다. 생태계 확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으로 유명해진 엘살바도르가 금융서비스 기업 코이뱅스와 정보개혁을 통해 블록체인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플랫폼으로 알고랜드를 선택했습니다. 코이뱅스가 말한 알고랜드의 선택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장성, 탈중앙화, 그리고 보안입니다. 이렇게 타 플랫폼이 아닌 알고랜드를 선택하는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롭게 참여하는 프로젝트 중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프로젝트는 메타펑크 프로젝트입니다. 11월 3일 미디어를 통해 왜 이더리움, BSC, 카르다노, 아발란체, 솔라나가 아닌 알고랜드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었는데요. 메타펑크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비싸고 BSC는 중앙적이고 카르다노는 오랫동안 프로젝트가 지속하면서 보여준 것이 없고 아발란체는 보안에 문제가 있고 솔라나는 더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폴리곤과 같은 레이어2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보안과 이더리움과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메타펑크의 알고랜드 선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속도, 보안, 탈중앙성, 포크리스,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알고랜드의 가장 큰 매력은 모든 것이 아우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코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재미있죠? 알고랜드 투자에 고민 중이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업비트에 상장하면서 이슈를 일으킨 종목이라면 누사이퍼를 빼놓을 수 없죠. 누사이퍼는 한동안 3000%의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줬습니다. 상장 코인 불타기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코인이죠. 현재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도 있죠. 허나 그만큼 정보 노출의 위험성도 직면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특정 인물에게 공유할 때 어떤 매체를 이용할 건가요? 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면 우리 정보가 노출될까봐 걱정을 하며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정보일수록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것입니다. 블록체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은 보안성이 높다고 믿고 맡기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킹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블록체인에 보안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한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누사이퍼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누사이퍼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앨리스라는 사람이 밥이라는 사람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앨리스는 공개키를 통해 데이터를 스토리지에 올립니다. 그러면 프록시에서 데이터를 재암호화하여 보안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록시는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록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암호키를 생성해 앨리스에게 전달합니다. 프록시는 누사이퍼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앨리스는 프록시로부터 받은 암호화키를 밥에게 제공해주면 밥은 이 암호키를 사용해서 재암호화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앨리스가 데이터를 재암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수료가 바로 누사이퍼 토큰입니다. 작년 4월에 누사이퍼는 11개의 대학과 기술 협력을 맺었습니다. 누사이퍼는 대학과의 협력으로 과학자들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1개의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도 포함되어 있는 게 눈에 띄네요. 협력을 맺은 대학에 초기 누사이퍼 토큰 공급의 1.95%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다음은 누사이퍼의 생태계입니다. 의료 및 바이오테크 분야, 자동차 데이터 분야, 인터넷 분야, 유저 데이터 분야 등등 다양한 방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매드블록도 보이네요. 매드블록 또한 누사이퍼를 이용하여 정보 보호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누사이퍼의 개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사이퍼의 창립자 겸 CEO인 맥클레인 위키스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맥클레인은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은행가로 일하면서 기술 미디어 및 통신 분야의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클도 주목해봐야 됩니다. 마이클은 국제 물리학 올림피아드에서 동메달 리스트였으며 모스크바 물리학 및 기술 연구소의 보안 연구원이었습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인 링크드인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이후 누사이퍼 창립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현재는 가장 큰 디파이 TV를 차지하는 커브의 CEO입니다. 이런 인물이 만든 누사이퍼의 기술력은 보증되었다고도 볼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투자사입니다. 폴리체인 캐피탈, 갤럭시 디지털 에셋, 캐네틱 캐피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해시드까지 유명한 곳에서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투자사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프로젝트의 투자사가 누구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영속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사이퍼는 ICO를 진행하려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이미 거대 VC들이 뒤에서 버텨줘서 가능했을 것 같네요. 현재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웹 3.0입니다.
웹 3.0에서는 내 개인정보는 온전히 나의 것이어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개인정보의 중요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될수록 보안 또한 강조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여러가지 보안 관련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각 프로젝트들마다 추구하고 있는 기술이 다 다릅니다. 누사이프 또한 그중 하나죠.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어떤 프로젝트가 더 유망할 것이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게끔 여러 자료 갖고 오겠습니다. 코인은 분명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로드맵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실히 잘 지키고 나가는 코인들은 지금 가격에서 더 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각할 거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속 남자는 알리바바 수석 부회장인 조차이인데요. 바로 어제 이 사람이 나는 크립토를 좋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뿐이었나요? 돈봉남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던 우리 패밀리분들은 다 알겠지만 혹시 최근에 구독하셨거나 잘 기억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영향력 있는 CEO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CEO 제임스 골먼입니다. 암호화폐는 잠깐 지나가는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애플 CEO인 팀 쿡입니다. 뉴욕타임즈 온라인 미팅에서 그는 자신이 암호화폐에 투자 중이며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죠. 알파벳과 구글의 CEO 피차이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를 갖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갖고 있진 않지만 갖고 싶다. 그리고 집에 있는 PC에서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다고 밝혔죠. 페이팔 공동 창업자이자 파란티어의 CEO인 피터 트리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은 것에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명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거인의 어깨 올라타라. 이렇게 경제 분야에서 최정점에 있는 CEO들이 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와서 암호화폐를 매수했을까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는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이제 와서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많은 명사들과 셀럽들까지 코밍아웃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패밀리 여러분들, 상방이든 하방이든 확실한 방향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현재 장이 지루하게 홍보 중이라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업비트만 쳐다보지 마시고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올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리죠. 차트는 제가 감시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은 걱정 마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보도록 하자고요. 구독까지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